네, 실버 세대 분들은 이 노래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총각 뱃사공. 시사 뱃사공은 늘 1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버 뱃사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제는 7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버 말고 스테인리스 뱃사공. 예. 네. 특정 지역의 사투리는 스댕이라고 하는데요. 네, 스댕 뱃사공. 이유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자, 오늘도 뜨끈뜨끈한 뉴스 하지만 알고 넘어가야 될 뉴스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받았던 분이 숨졌어요. 관련해서 숨진 분들이 또 여러분이 이게 관련해서라기보다는 관련자 중에 숨진 분들이 있어서 좀 뉴스가 많이 되고 있네요. 네, 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40대 A 씨가 네. 그제 낮 12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네.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상함을 느낀 지인의 신고로 해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외부 침해 흔적 등은 발견하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찰은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정확한 사인과 또 여러 가지 치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관련 혐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만 받은 분 아닌가요? 흔히 참고인 조사는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네, 이 A 씨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으로 최근 한 차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될 인물도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핵심 참고인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니까 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또 음식 배달, 집안일, 사적 심부름 공무원 불러서 시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또 법인카드도 관련 논란이 됐었죠. 네, 해당 의혹이 이제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B 씨의 제보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B 씨는 자신이 도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에서 10일 김혜경 씨의 최측근이자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던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수원과 성남 소재 식당에서 이제 법인카드로 음식을 결제한 뒤 네. 김혜경 씨에게 배달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배 씨의 측근 지인이 바로 이번에 숨진 A 씨입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의원은 태연하게 이제 또 아무 일 없다 이런 이제 침착함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과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 의혹으로 사망한 분들이 숫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과 연관된 의혹으로 사망한 네 번째 사람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앞서서 이제 올해 11월에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 씨가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1월 있습니다. 11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씨는 2018년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에 사건을 맡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 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제보한 인물인데 네. 증거가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모텔에서 발견됐을 때 보면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추정을 소견으로 이제 국과수가 부검을 한 후에 이제 소견을 냈는데 유가족들은 질병 사망설을 부인했습니다. 예, 질병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대동맥 박리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질병이긴 합니다만 12월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도 잇따라 극단적 선택이 있었어요. 네, 먼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집을 나가서 이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이 됐고요. 또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21일에는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또 논란이 되고 논란 자체가 또 많은 또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전당대회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비경선 컷오프 얘기도 나오죠? 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대표 예비후보 8명 중 3명 그리고 최고위원 예비후보 17명 중 8명을 추리는데요. 네. 대표 예비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중앙위원 투표는 70%고요. 최고위원 예비경선의 경우에는 중앙위원 투표 10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어대명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재명 의원의 대세론 속에서 나머지 본선행 자리 2석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에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달라지실 것 같고요. 또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네. 물가 억제를 위해서 금리 또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네, 연준은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0.75%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 기존 1.5에서 1.75%에서 2.25에서 2.5%로 뛰었는데요.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소비 부문과 주택 시장의 경기 둔화 조짐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실업률이 너무 낮고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면서 금리 인상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일자리 버틸 수 있고 그러나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 그래서 이자를 올려서 돈을 좀 모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롬 파월 의장이 9월에도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다고요. 이건 좀 뭐랄까 굉장한 속도네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9월 회의에서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향후 물가나 고용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여지를 남긴 거긴 한데요. 시장은 곧바로 이어진 파월 의장의 이제 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네. 보면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 스탠스가 더욱 긴축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속도를 빨리 했다가 늦게 했다가 또 돈을 확 모았다가 다시 풀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얘기인데 한미 금리 역전이 이제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달 한국은행도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었죠. 그래서 한국 기준금리가 2.25%로 올랐음에도 미국 금리가 더 오르면서 이제 다음 달 예정된 한국금융통합위원회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우리도 빨리 올리면서 따라가거나 격차를 좁히는 이유가 이제 외화에 대한 걱정인데 지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은 물론 무역 적자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 수입 물가가 이제 더 오르고 이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은이 고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마찬가지로 추가로 인상하게 되죠. 또 이러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는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들어내는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뭐 외국 자본은 빠져나갈 걱정이 없다.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밝혔죠. 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빅스텝 단행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미국의 경기는 아직까지 비교적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렇다면 금리가 역전될 텐데 역전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는다. 신흥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 외환시장 자본 유출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일각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는데 과거 세 차례 역전 현상 때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의 대처를 해 두는 게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미리 예측하고 결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네. 어제 보신 분들이 좀 혈압 오른다, 화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동아시안컵 일본의 3대 0으로 졌는데 이게 네 번째 3대 0으로 졌다라는 소리도 나오고요. 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어제 오후 7시 20분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대회 최종전에서 3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네. 사실 이 도요타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무기력한 완패였는데요. 네. 한일전에서 한국이 3골 차 이상으로 패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예.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내용 면에서도 완전히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문제였더라고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보신 분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요. 네. 안 보길 잘했군요. 네. 전. 네. 유일하게 앞서는 수치가 점유율 뿐이었습니다. 점유율도 네. 한 5% 정도만 앞섰고요. 그게 크게 의미는 있지 않았는데 네. 패스 정확도, 슈팅 개수 모두 밀렸고요. 파울도 심지어 일본이 2배가 더 많았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일본은 좀 아기자기하고 예쁜 플레이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좀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느낌이었는데
어제의 경기는 그 정반대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벤투 감독의 발언 같은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경기는 못 보고 경기 관련 뉴스만 보고 있는데 벤투가 지금 0대3으로 한번 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0대3으로 진 겁니다. 네, 지난해 3월 요코하마에 마찬가지로 일본 원정에서 3대0으로 완패했었는데 네. 이로써 이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상대 전적 6승 7무 6패로 팽팽해졌습니다. 네. 물론 역대 상대 전적은 우리가 여전히 앞서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령별 대표팀 포함해서 지난해 6월 16세 이하, 23세 이하 대표팀 모두 0대3으로 졌고요. 네. A 대표팀도 이제 0대3으로 두 번 지면서 일본의 4연속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예, 뭐 근데 해외파나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런 사람들은 안 뛰었잖아요. 그래서 안 뛰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일본도 사실은 해외파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 A매치 주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서 해외파 차출이 불가능한데요. 황인범 선수가 1차전은 뛰었는데 이적 문제로 이제 1차전 이후는 빠졌고요. 방금 전에 앵커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일본 역시 유럽파가 전부 오지 않았습니다. 해외파는 네. 단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1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유럽파의 비중은 일본이 좀 더 높습니다. 네, 한일전에 대한 열기와 또 적대감 과거만큼 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축구 대표팀에서 잘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좀 저도 당황했는데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여름철만 되면 사실 행사를 합니다. 음료수를 뭐 여러 수십 잔을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그 선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거 좀 놀랍네요. 네, 저도 사실 이거 이미 하나 받았는데요. 이 가방을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YTN이 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한 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검사를 의뢰한 직후 연구기관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커졌던 겁니다. 이게 지금 한강에 예전에 무단방류 때문에도 정말 아주 극소량으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인데 이게 좀 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네요. 스타벅스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나요? 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이전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가방 제조사의 성분 검사를 지시했었는데 네. 제품 일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실을 이제 그 가방 제조사가 스타벅스에 알렸습니다. 네. 근데 이벤트 기간이었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이 사실을 알리거나 가방 제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위험한 물질이 있고 그 가방을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뭐 입에 댈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또 손으로 만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그냥 계속 지급했다 이 말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지니까 그러면 좀 불만이 있어서 이거 받으신 분 중에 원하시면 음료 쿠폰 3장을 주겠다. 네. 아니 YTN 라디오도 어마어마한 음료 쿠폰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데 음료 쿠폰 3장 주겠다. 지금 이게 답변인가요? 네, 지금 이 가방을 받으시려면 음료를 17잔을 마셔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음료 3잔과 바꿔준다는 거에 소비자들이 이제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소비자들 후기가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요. 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 해당 증정품을 가져가면 음료 3잔과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증정품을 또 줘야 음료 3잔을 주는 건가요? 네. 이게 스타벅스 측에서 한국 소비자들 무서운 줄을 모르네요. 네, 이러다간 정말 뭐 소비자들이 반발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안전에 대한 부분들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신뢰가 하나 무너지면 본질적인 신뢰까지 무너진다라는 점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공식 입장 가면 또 YTN 라디오와 YTN 통해서 뉴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뉴스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실버벨 팻분의 노래로 저희가 들려주고 있는데요. 네. 실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스테인리스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